저희는 수학 문제를 푸는 매스솔버 팀입니다. 이번 발표를 맡은 튜닙팀의 이원재입니다. 자, 보시다시피 목차는 이렇게 6가지가 됩니다. 먼저 태스크 및 팀원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인공지능으로 서술형 수학 문제를 푸는 태스크를 골라서 진행해봤습니다. 서로 다른 4명이지만 NLP와 수학 문제에 대한 애정을 공유하고 이 2주 같은 6주 동안의 해커톤을 아주 재밌게 진행했습니다. 팀원 소개를 보시면 저희의 논문 리서칭과 모델 제시, 모델 구현과 발표 준비를 맡아주신 황혜진 팀장님, 데이터 전처리 및 모델 구현을 도와주신 조혜창님, 모델 구현 및 협업, 그리고 웹사이트 구현을 맡아주신 김태균님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, 외부 자문 연락 및 논문 분석을 한 이원재입니다. 저희 태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의 5차 대회의 주제였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텍스트로 구성된 초등학생 레벨의 수학 문제를 푸는 모델을 저희만의 방법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. 이 원래 대회에서는 따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회에 참여했던 튜닙, 젠티, 콴다 등의 회사들은 각자 데이터셋을 직접 구축하였고 저희 팀은 튜닙이 자체 제작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면서 해커톤을 시작했습니다. 이 태스크를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이렇습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이러한 서술형 문제가 있죠? 이러한 문제의 한 변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. 이런 문제를 인공지능 모델이 자연어를 읽고 그 다음에 이런 파이썬 코드와 해답을 내는 태스크입니다. 이 정보는 저희가 튜닙팀에서 제공받은 정보인데요. 이 튜닙팀에서 직접 제작한 데이터 같은 경우엔 8가지 유형의 문제를 제작하였습니다. 보시면 이 산술연산부터 도형까지 유형이 나눠져 있고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은 각각 10배의 차이가 납니다. 자, 다음은 데이터 정제 및 증강입니다. 저희가 해커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데이터 정제에 할애할 정도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였으며 이 데이터 증강과 정제를 통해서 저희가 예상한 대로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. 자, 보시다시피 저희가 제공받은 튜닉 데이터에서는 아주 큰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. 일단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이 3,000원을 냈는데 여기서는 2,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500원이어야 되는데 300원으로 되어 있어요. 자, 문제풀이가 틀린 경우도 존재했습니다. 지금 보시면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 0.5를 곱해버렸어요. 이러면 안 되죠? 잘못 표기되어 있었습니다. 자, 이 지칭 대명사 굉장히 중요한데 붕어빵 75개를 물어봤지만 도토리를 얼마나 나와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. 이거는 틀린 수학 문제입니다. 마찬가지로 나누기를 부적절하게 한 경우도 있는데 보시면 이 우유의 양이 총 몇 리터인가를 물어봤으면 이거는 소수점 자리까지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단위이지만 보시다시피 이 인티저, 이 함수를 쓰게 된다면 반 올림이나 반 내림을 해버리기 때문에 정수로 바꾸면 안 됩니다. 마찬가지로 몇 봉지가 될 거면 반 올림을 해야 하는데 이 인트 같은 경우에는 반 내림도 하기 때문에 틀린 풀이입니다. 자, 이거 외에도 원의 넓이 공식이 틀렸거나 이러한 포맷이 틀린 경우가 많은데요. 이거를 저희가 직접 하나씩 보면서 다 정제를 진행했습니다. 이 정제를 진행한 결과 보시다시피 어큐러시가 확실하게 올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저희는 튜닙에서 제공받은 데이터 수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 증강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는데요. 이 수학 문제라는 특성상 저희가 다른 데이터 증강 방법이 아닌 랜덤 인서션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왜냐하면 이 다른 3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순간 문제 자체가 틀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해서 저희가 or i를 진행하였는데 놀랍게도 효과가 미미하였습니다. 너무 아쉬웠죠. 그래서
다른 데이터 증강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게 바로 백트랜슬레이션입니다. 이 구글 API를 사용하여 한국어, 영어, 한국어, 한국어, 영어, 일본어, 한국어로 번역한 데이터를 생성했고, 이 번역한 데이터가 있었을 때 당연히 성능이 오를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기존 데이터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저희는 이 데이터 증강 방법 중에 그 문제에 들어가는 숫자를 다른 숫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원래 숫자의 0.8배에서 1.5배 숫자를 치환하든지 0.5배에서 2배 범위의 숫자로 치환하는 그러한 데이터 증강법을 사용해왔습니다. 이 숫자로 치환하는 데이터 증강 방법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. 정리. 자, 정제한 데이터의 정확도가 확실히 accuracy를 높여줬고 array와 백트랜슬레이션의 경우는 효과가 미미했습니다. 그리고 데이터 증강 방법 중 랜덤 변수를 치환하는 기법에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. 자, 앞서 사용했었던 데이터 증강과 데이터 정제 방법에서는 그 SKT의 코GPT2를 기본으로 모델을 돌려봤었습니다. 하지만 이 모델만 사용하면 좀 아쉽겠죠? 저희는 어떤 모델이 이 수학 자연어 문제를 잘 푸나 한번 고민을 해봤고 어떻게 태스크를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선정해봤고요. 저희가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한 GPT-2는 이 Paper Suite Code Text Generation on Mass 부분에서 1등에서 4등까지 사용한 GPT-2 였기에 GPT-2를 사용했습니다. 32폭일 때 accuracy가 0.32, 그리고 loss가 0.25입니다. 하지만 문장 생성이 아닌 수학 문제에서 코드를 번역하는 태스크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text-to-text transfer transformer라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T5를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실제로 진행해 본 결과 accuracy가 0.23이고 loss가 0.15입니다. 또 저희가 해커톤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딥마인드에서 알파 코드를 만들었는데요. 이 알파 코드의 경우에는 디코더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사용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사용했고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저희도 사용하고 싶어서 이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사용해봤습니다. 보면 코버트 코드 GPT를 사용했지만 이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아서 코버트 구조로 변경했습니다. 32폭을 돌렸을 때 accuracy 0.23에 loss가 0.08이었습니다. 자, 이 다양한 모델을 돌려봤는데 이 모델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GPT-2의 성능이 가장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accuracy가 가장 높죠. 자, 이 모델은 이제 sequence to tree라는 모델인데 그 수학 문제를 푸는 태스크 안에서 기존 sequence to sequence 모델보다 인간이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과 비슷한 expression tree가 더 성능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sequence to tree 모델이 논문에서 실제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이걸 선정해 봤습니다. 보시면 이 sequence to tree라는 모델은 이렇게 사람이 문제를 푸는 것처럼 모델을 만들어냅니다. 이렇게 최종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나누기 연산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자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하위 목표를 위해 숫자를 생성하는 그런 모델입니다. 실제 MES23K 데이터셋으로 실험해본 결과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봤고요. 그래서 저희가 시도를 해봤는데 어떻게 시도를 했냐? 이 sequence to tree 같은 경우에는 그 튜닝 데이터에서는 클래스 1에만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클래스 1에 해당되는 문제가 잘 풀릴까라는 고민을 해봤고 왜냐하면 이 클래스 1, 이 튜닙의 데이터는 파이썬 코드로 풀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 시퀀스 트리 모델을 실험해보기 위해 젠티의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. 왜냐하면 젠티의 데이터는 풀이 과정이 수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젠티 걸로 실험을 해보고 괜찮아서 저희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로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정제한 데이터로 실험을 해보고
증강한 데이터로까지 실험을 해봤습니다. 자, 그 결과인데요. 확실히 이 정제하고 증강한 데이터들은 훨씬 더 어큐러시가 높았습니다. 특히 랜덤 숫자를 취합한 경우에 정확도가 확실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또 다른 모델인데요. 이것은 베리파이어라는 논문에서 베리파이어라는 모델입니다. 수학 문제 태스크에 해당하는 논문들 중에 가장 높은 85%의 성능을 내는 오픈AI의 베리파이어라는 모델을 찾았는데, 이 베리파이어는 기존의 생성만 하는 모델과는 달리 수학 문제의 최종 정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증자 개념을 제시합니다. 그리고 이 베리파이어는 Generate and Rank라는 논문에서도 연관을 받았고, 이 Generate and Rank라는 것은 수식을 여러 개 생성하고 그 중에 순위를 매기는 방식입니다. 간단하게 모델의 모양이 나왔는데, 이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여 생성 모델로 답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답안이 틀렸는지를 라벨로 하여 판별 모델을 학습시키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문장의 유사도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닌 정답의 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베리파이어를 구축을 직접 해보고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, 이 Validation Accuracy가 22%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accuracy가 현재 낮은 이유를 저희가 예측해 본 결과 솔루션 단위에서는 랭킹을 명확하게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예측해 보았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토큰 단위 판별 모델 구현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보고 싶습니다. 자, 저희 실험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테스코어 0.21에서 0.52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베리파이어라는 모델을 직접 구현해보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. 보시면 처음에 베이스라인 코GPT로 아무것도 안 한 코GPT가 0.43 테스트 결과고, 그다음에 클린 데이터가 0.48로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었고, 이 랜덤 인티저를 넣었을 때 또 올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클래스 1의 경우에는 이 시퀀스 투 트리 모델과 랜덤 인트 그리고 벌트 플러스 시퀀스 투 트리를 사용했을 때 0.66이라는 아주 경이로운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베리파이어도 이렇게 시도해 보았습니다. 저희는 1DB 수입의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를 사용하여 최적의 파라미터를 확인했습니다. 자,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52%의 정확도를 이루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. 이러한 일정으로 저희가 여태 진행을 했고, 리더보드 상에서의 점수는 이렇게 0.21에서 실제로 0.52까지 오르는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저희는 저희가 만드는 모델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이 웹사이트로 구현을 해보았는데요.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. 잠깐 시간 걸립니다. 자, 지금 나와 있는 문제, 가로가 15cm, 세로가 7cm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되어 있는데, 조금 바꿔볼까요? 자,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50 해볼까요? 50cm로 하고 넓이를 예를 들어서 둘레로 바꾸고 해볼게요. 이렇게 누르고 왼쪽에 있는 이 제출을 누르면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. 한번 같이 빌도록 하죠. 제발 모델아, 제발. 제발. 자, 과연 모델의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? 따단. 보시면 15와 50cm 잘 인식하고 이 둘레를 잘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완벽하죠. 회고. 어려웠던 점은 처음에 태스크를 정의할 때 이 기계 번역과 문장 생성 중에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. 그리고 또 해커톤을 한 2, 3주 진행한 과정 중에 이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. 그래서 이거를 고치는 데 굉장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. 또 중간에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아주 열심히 이제 다양한 문제들과 싸웠습니다.
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해서 다양한 모델을 구축해보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. 또한 이 튜닝팀에서 피드백을 받은 결과 빅 모델을 돌려갔더라면 정확도가 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거를 시도를 못해본 점이 좀 아쉽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리파이어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추가로 구현하면 참 재밌을 듯합니다. 저희가 얼마나 재밌게 진행을 했는지 보여주는 사진첩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. 자,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